2013년 12월에 홍조 근정훈장을 받으셨어요. 예. 예. 이런 그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대북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해서 받으신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도 지명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정책적인 구상, 뭐 기획 이런 것은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여야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을 들어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다, 추진 실적은 없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데 더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증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의 군사 현실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고 그에 비해서 북한의 군사 현실은 더욱 위협적으로 되고 있는 문제, 이거 심각한 안보 상황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으로 영전할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을 전 생각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실적도 있었고 다만 뭐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사양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을 독대해가지고 제가 특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비밀리에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리에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원칙이면 틀림이 없죠. 예, 투명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뭐 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얘기하고 모색한다고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당국뿐만 아니라 뭐 통준이라든지 이러한 그 조금 더 대화 채널의 폭을 넓혀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정부, 우리 정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투명성이라는 말은 국민들한테 이 남북관계의 과정을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성상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도 가능한 특히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공개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길게 것이고요. 얘기하실 것은 없고 어쨌든 비공개 접촉을 모색하거나 또는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거나 이럴 계획은 현 정부와의 원칙에 의해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화파였던 6일째 전 장관은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토로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비서관께서는 6일째 장관과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구만요. 글쎄 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다른 많은 하고요. 분들은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군 출신인 국가안보실장 이런 분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대화파인 통일부 장관의 입지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 독대를 신청해가지고 그 별로 독대 같은 거 안 하시는 분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내 특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통일비서관에는 한 번도 외롭거나 쓸쓸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그 공안검사 출신인 비서실장이나 군 출신인 국가안보실장 이런 분들과 입장을 늘 같이 해왔구만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6일째 전임 장관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말한 그 배경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이 정부에서의 그 정책 결정 과정은 그렇게 어느 한 입장이 강조되거나 뭐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점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3월 5일 날 정말로 뜻하지 않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했는데 3월 6일 그 다음 날입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립니다. 그 회의의 결과 이 사건을 종북 세력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당정청이 공감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종북 세력의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견해를 묻겠습니다.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이제 막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종북 세력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왜 있습니다. 평가할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나온 것도 아니고 통일비서관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장관 후보자로서 이러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밝히고 과연 장관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네, 후보자의 맞습니다. 견해를 밝혀야만 하지요. 그런데 뭘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정치적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종북 세력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당한지 안 한지 제가 그 평가할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한미 관계에는 도움이 됩니까? 그건 역시 뭐 제가 그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는 도움 됩니까? 남북 관계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 소신껏 답하세요. 예, 이 자리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후보자의 평소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적 소신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적격 부적격 여부를 우리 국민이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런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 당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자,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런 결정이 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그래서 협의해 온 적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아직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 정당이 앞장서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 당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게 의견을 물어보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양해해 않아요.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 그에 대해서 각 정당의 이해를 구하든지 어쩌든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정부가 입장을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정당이 나서서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그 지금 그 정확한 제가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저는 주시기 적절하다고 바랍니다. 생각해요. 그런 데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 또 물어보십시다. 북한 어느 칼럼에서 말이죠. 대북 지원을 강화한 결과 돌아온 것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었다. 이렇게 적은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관련된 칼럼을 쓴 것은 기억이 나고요. 다만 예, 예. 그 인용되는 과정에서 앞뒤가 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이 많았다고 합시다. 그 많은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대북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몇 번이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거리 발사는 없었고요. 단거리와 그 중거리 그 미사일 발사는 있었습니다. 2014년 한 해만 봐도 200발이 넘게 발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주로 단거리 그 미사일.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그 칼럼의 논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미사일 발사 실험도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칼럼에서 얘기한 거는 대북 지원을 하지 말라. 대북 지원 때문에 핵무기가 도드라왔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지적도 없이 지원이 계속됐다는 점을
그 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잘 주자는 얘기를 한 것이지 주지 말자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